이어지는 순서 특파원 현장 보고입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 분석과 함께 현재 분위기까지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이상덕 실리콘밸리 특파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간밤에 인플레이션 염려가 재점화되면서 뉴욕 증시 분위기 살짝 가라앉았던 것 같은데 마감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미국 증시는 유가 상승세로 인해서 약간 부진한 모습이라는 점은 앞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50.19포인트, 약 0.72% 하락한 34,49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93.34포인트, 약 0.64% 떨어진 14,48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인 모습을 보인 것은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결국 고용이 둔화돼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면학 가격입니다. 면학 가격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인 파운드당 1.16달러에 도달했는데요. 미국 소매연맹은 면 티셔츠 가격이 이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약 1.5달러에서 2달러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기관인 UBS는 면학값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산업은 데님 전문 소매업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청바지의 원재료는 90%가 면화로 이루어져 있고 비용의 20%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날 소식에 리바이스는 약 4%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고 랄프로렌과 갭 등 의류업체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은 최근 월물 기준으로 장중 3.5% 정도 올라서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로 인해 로열도 치셀이 1.18% 정도 상승하는 등 석유와 관련된 주식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감 상황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 관련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월마트에 오징어 게임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는 겁니까? 예, 넷플릭스가 월마트와 손잡고 오징어 게임 같은 넷플릭스의 원작 히트 콘텐츠를 상품화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스트리밍 기업이 이제는 콘텐츠가 아닌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커머스에 진출하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조슈 사이먼 넷플릭스 소비재 담당 부사장은 우리는 어디에서든 팬들을 계속 만나고 싶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넷플릭스의 진짜 가치는 수익이 아니라 쇼와 영화에 대한 팬들의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으로 월마트닷컴은 넷플릭스 허브라는 별도 웹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앞서 넷플릭스 닷숍이라는 별도 웹페이지도 개설한 상태인데요. 우선 넷플릭스가 월마트를 통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오징어 게임 티셔츠나 기묘한 이야기의 카세트 플레이어 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커머스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글로벌 2억 명에 달하는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월트 디즈니나 아마존 같은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인 시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합병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에머슨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아스펜 테크놀로지와 합병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간밤 주가는 그리 좋지는 못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에머슨 일렉트릭이 아스펜 테크놀로지를 합병을 하는데요. 그 에머슨이 아스펜을 약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머슨은 국내에서 좀 생소한 기업입니다만 자동화 솔루션과 상업용 주거용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반면 이에 합병되는 아스펜은 화학, 광업 같은 B2B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에머슨이 아스펜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갈수록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데요. 작년에 에머슨의 매출액이 167억 달러로 이 가운데 3분의 2가 산업 자동화 분야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는 아스펜의 종가에 27%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는 것이라 에머슨 주주들 입장에서는 꼭 희소식은 아닐 수 있는데요. 에머슨의 오늘 주식은 약 3% 가까이 하락한 반면에 아스펜 주식은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인수 합병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경쟁사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2018년 40억 달러를 주고 아베바 그룹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한편 애플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애플이 에픽게임즈를 항소했다는 소식이 밤사이 있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인앱 결제, 즉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개발사들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왔는데요. 에픽게임즈가 이를 어기고 외부에서 결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삭제하는 강경책을 두었는데요. 이에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소송하면서 이 소송권이 글로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에 지난 소송에서 애플은 판사로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애플이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10가지 쟁점 중에서 9가지는 애플이 승리해 애플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수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플은 작년에 약 64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앱스토어를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패소할 경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감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의 이상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